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좀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첫째 주 수업을 대면 수업도 섞여 있고 또 온라인 수업을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공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됐던 거고요. 온라인으로도 수업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올려놨으니까 일정에 상관없이 꼭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에서 출석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온라인 수업도 하시고 또 오프라인 수업도 하게 됩니다만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에 못 대면 수업을 신청을 하셔서 학교에 못 오시는 사유가 생기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참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도 인정을 다 해드리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또 업무로도 많이 바쁘시는 와중에 학교에 오는 거 안 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정이 허락이 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조사론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첫 장 과학과 사회조사 방법의 연관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게 또 몇 가지가 있네요. 자, 학습 목표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 사회복지에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또 일상적 지식 탐구 방법의 종류와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탐구 방법의 특징과 장점을 숙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연구에서 고려해야 되는 윤리적 이슈를 학습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사론 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실천 현장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시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실천 현장이라는 굉장히 다양하죠. 노인에 관련된 요양시설에서 아니면 노인을 위한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행정을 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영유아 아니면 사회의 어떤 올바른 사회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를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났던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죠? 자,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시면 처음에 접수 면접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인테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클라이언트 욕구를 어떤 니즈를 표현을 하셔서 그거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기관에 알려주기 위해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사정을 하게 되죠. 욕구에 대해서. 세 번째 큰 틀에서 그리면요 개입 계획을 세우고요. 네 번째 실천을 이루겠죠. 또 다섯 번째 실천 과정 중에 또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실천을 하는 과정 실천 후에 그 실천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평가를 하고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뭔지를 아시려고 그러면 사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접수하고 사정하는 관계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이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요구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식 탐구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과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 방법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정보라는 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자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좀 이렇게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서 그분에게 클라이언트의 현재 환경을 개선해주고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왜 아픈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 그게 본인만 그러신 건지, 아니면 신체적인 부분인지, 정신적인 부분들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인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어떤 그 검토를 통해서 실제 그분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한 과정들, 그게 바로 그냥 일반 상식에 의하거나 본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 우리가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이 학문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는 전문가라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과학적인 어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리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편타당한 원리라는 게 바로 상식이나 경험에 의한 게 아니라, 물론 상식과 경험도 일부 소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지식과 정보는 이렇게 다양한 원천들이 있고요. 그 특징과 장단점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을 할 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많은 욕구들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할 때 바로 이런 기술들을, 어떤 기술들을 쓸 건지, 어떤 정보를 불러낼 건지, 어떤 지식들을 활용할 건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원천의 특징과 장단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전통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알아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통에 관한 부분들 많은 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화, 아니면 우리 마을의 어떤 전통, 우리 학교의 고유 학습 방법이나 그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행동 습관들, 사회적인 습관들을 우리 전통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이렇게 100년 전통의 무슨 학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게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고, 우리 학교 출신들은 어떠한 옷 매무새를 갖춰야 되고, 복장을 어떻게 하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단정한 복장과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사회 구성원들끼리 무의식적으로라도 배워서 몸에 익혀나가죠. 그런 것들을 우리 보통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권위, 사회복지사의 권위,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사회복지사의 권위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로서의 윤리 기준을 갖고 있고, 또 관련 법률이 있어서 이러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걸 믿어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옳은 일일 것이다라는 걸 믿어주는 거죠. 신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간접 경험,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와서 앉아있는다. 아주 상식적인 부분이죠. 잠자기 전에 양치하고 세면하고 다 하고 하시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커피를 안 먹는다거나 이렇게 알코올이 들은 어떤 음료들을 안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오랜 상식으로 굳이 누가 얘기 안 해도 아시는 그런 부분들. 또 많은 이제
매스미디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의 뉴스도 새로운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어떤 사회의 흐름이나 정보의 흐름, 지식의 흐름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아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많은 학자들이 아니면 많은 연구자들이 아니면 일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바뀌고 싶지 않은가? 좀 바뀌어야 돼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인식 기반 속에서 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동감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류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전통, 권위, 상식, 언론 매체 또는 과학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식 정보의 원천들을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원천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전통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의미로는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또는 전통적인 지혜로서 예부터 전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지식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전통이라는 어떤 지식 정보의 원천의 문제점은 첫 번째 뭐냐?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요즘같이 이제 현대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이전에는 농촌 사회였다라 그러면 이제 산업 사회로 바뀌었고 이 산업 사회도 또 새로운 신산업 사회로 바뀌어서 AI,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사회들이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 농경 시대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통으로 받아들였던 보편타당한 지식들이 지금은 많이 환경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면서 이전에 옳았던 진리라고 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무조건 옳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진실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회복사 선생님이 클라이언트 욕구 파악을 하는 부분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욕구 파악을 해서 그 정확하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전통만 가지고 이전에부터 우리 사회복사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거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어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개념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안 된다. 사정하기가 어렵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왜? 이전에 느꼈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현대사회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도 훌륭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지만 오래돼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현대사회가 바뀌면서 변화된 부분에 의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좋은 점,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은 이렇게 보장한다,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전통이라는 것만으로 그게 진실이고 참이다라고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문제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위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런 전문가의 권위에 기반을 두어서 전문가 집단이 인정하는 것들이 지식이다, 정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진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통과 마찬가지로 권위에 대해서도 훌륭한 지식 정보의 원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권위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 이런 사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그램의 복종 실험, 네, 전기 쇼크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전에 이제 어떤 그 강압에 의해서 예, 사람들이 전문가가 시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의사가 당신이 배 아플 때는 뭐 이렇게 소화제를 무조건 드십시오. 라고 하는 원인이 어떤 원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그 지시를 하면 보통의 사람들, 환자분들은 이전에는 다 네, 그러고 다 들으셨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른 어떤 그 전기 쇼크라는 것들은 충격을, 외부 요인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전기 쇼크가 올 때는 권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전통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반어법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오랜 시간 정신의료 분야에서 정신분열증의 주요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었다, 뇌질환에 있었다, 뇌병변이나 아니면 뇌의 어떤 질환에 의해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라고 많은 그 정신의료 전문가들이 주장을 해봤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뇌질환에 의해서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관계에서 배우셨죠? 양육방식, 부모와의, 엄마와 아빠와의 애착관계에서 아이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의해서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학문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그 권위에 의해서 주장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일 수는 없고 다 참일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런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상식과 직관입니다. 상식, 직관. 상식이라는 게 뭐냐?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위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실제적인 지식의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식의 문제점은 뭐냐? 개인의 특수하고 독특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어떤 진실을 경험을 통해서 그 값을 실제적인 지식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 다양한 어떤 그 생존 환경이나 아니면 거주 환경에 아니면 경험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누군가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전통이나 권위, 상식이나 직관의 문제점은 뭐냐? 간편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아니면 위에 어른들한테 배워왔던 거에서 그냥 다른 어떤 그 재검토나 재론의 소지가 없이 간편하게 지식이다라고 배워왔던 거죠. 그러나 위험성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간단하고 단순했던 거에서 지금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떤 그 다원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고 변화가 되어는 이런 산업화된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전통이나 권위, 상식 또는 직관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 욕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에서의 사람의 행동들을, 인간의 행동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럴까요? 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다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그 클라이언트에게 그 사람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적인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과학의 목적은 첫 번째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사물의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고 현상 속에 내재된 규칙을 발견해서 이론과 규칙으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